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네, 격주로 진행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네, 또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그 질문들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오늘도 간단한 용어 사전 하나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용어는 노멀 슈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아무로가 입고 있는 노멀 슈트인데요. 원래 영어 표기상 이제 노멀 슈트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복수형 이제 슈트가 아니라 보통 이제 노멀 슈트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냥 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우주복이죠, 한마디로. 우주공간에서 맨몸으로 우주공간에 나왔을 때도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우주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에서 싸우게 될 때 이제 모비슈트나 모비나 파일럿들이 입는 복장이고요. 현실의 우주복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전에서 피탄당했을 때 기체만 파손되고 자신이 무사하더라도 이제 맨몸으로 우주에 노출되는 순간 생명의 위험에 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들은 대부분 이제 우주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노멀 슈트를 입고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높은 몇몇 파일럿들은 노멀 슈트를 입지 않고 평사복 차림으로 우주에 나서기도 했죠.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보스급 적 캐릭터가 자신의 높은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퍼스트 건담 초반의 샤아 아즈나블, 제타의 팝티머스 시로코, 하만칸, 요정도 될 수 있겠고, 또 G 건담의 마스터 아시아 또한 거기에선 파이팅 슈트라고 하죠. 그것도 입지 않고도 이렇게 전투를 하는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타 건담 이전에는 이제 기체를 버리고 탈출한다는 생존 선택지를 버리는 셈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제 2세대 모비슈트 이후에는 탈출용 포트랑 리니어 시트, 전방위 모니터가 일체화된 콕피트가 이제 탑재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탈출 포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제 콕피트를 탈출한 이후 산소 문제 등으로 포트를 버려야 할 경우에는 또 이거를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비울지기 건담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우주권에선 그냥 다들 입고 나오는 편인데, 특이하게 이제 윙 건담 파일럿들은 우주에서도 노멀 슈트를 안 입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주전에서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우주복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간단히 용어 오늘도 하나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많은 질문들 보내주셨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김병찬님의 질문. 신제품 정보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주로 이제 해외 쪽 합의 정보 사이트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보통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신제품 정보 공개에 따른 사진들이나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입수를 하는 편이고요. 다음 오준협님의 질문. 데칼을 붙이고 무광 마감제를 뿌려야 하나요? 마감제를 뿌리고 데칼을 붙여야 하나요? 당연히 마감제라는 거는 모든 공정의 끝, 말 그대로 마감할 때 쓰이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데칼을 먼저 붙이시고 마지막에 마감제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찬님의 또 다른 질문. 가벤샷 시즌2 언제 나오나요? 가벤샷 진행하셨던 라비린토스님이 학업으로 인해서 시즌1이 종료가 되고 좀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겨울쯤에 시즌2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고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겨울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준엽님의 질문. MG 건담에 데칼이 들어있나요? 무광마감제 제1산 가격인 것 같죠? 일단 일반적으로 들어있긴 하죠. MG 시리즈에. 근데 모든 제품에 들어있지는 않고요. 일부는 이제 데칼이 아닌 그냥 스티커 실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거 관련 샵이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온 오프라인 별로도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오픈마켓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하셔서 최저가를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김병찬님의 질문, 스테레오 믹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스테레오 믹스라 일단 윈7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조사, PC에 설치되어 있는 사운드 드라이버와 맞는 제조사 사운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고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볼륨 컨트롤에 우클릭을 해서 녹음 탭으로 녹음 장치로 들어가신 다음, 이게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 녹음 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표시를 확인하시고 스테레오 믹스가 나오면은 이제 우클릭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안에 이제 스테레오 믹스 자체 우클릭으로 속성 탭에 들어가셔서 볼륨 설정도 잡아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PC별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스테레오 믹서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준현님, 건담올릭 분들 중 누가 가장 잘생겼나? 참 요런거 답변하기 참 곤란한 질문.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재룡님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엔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 김진호님,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프리덤의 차이. 우측에 있는 게 스트라이크 프리덤, 좌측에 있는 게 프리덤인데, 일단 각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프리덤은 자프트가 지구 연합군에서 강탈한 지병기를 참고로 개발한 기체고요.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해서 소형화 빈병기랑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채용했던 기체고요. 대기권 내에 단독으로 비행 가능하고 공중전투가 가능한 날개 모양의 윙 유닛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멀티레이더 추적 시스템으로 최대 10개의 목표물을 동시 로건 가능한 기체고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자프트에서 양산하려고 했으나 실현하지 못한 설계 데이터를 클라인파가 탈취를 해서 팩토리에서 제조된 키라를 위한 전용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력은 하이퍼듀티리온 엔진을 사용해서 프리덤의 수배에 달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 자체가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채용을 했고, 외부는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VPS 장갑을 채용을 했고요. 또 백팩 부분은 슈퍼드라곤 시스템이 달려있는 윙을 장비했고, 멀티레이더 추적 시스템도 개량이 되었고, 머리 부분에 고성능 복합 센서가 또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함윤식님의 질문, 아무래도 윙 건담 제로 커스텀의 포즈 잡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만든 직후라면 당연히 포즈 취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절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만든 지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 포즈를 취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좀 마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포즈 잡기 점점 어려워지죠. 흔히 말하는 낙지 현상, 요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살짝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김태민님의 질문 같은데, 요거는 댓글로 따로 달려 있었으니 요거는 댓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민성님의 또 다른 질문, 지건담의 사천왕. 지건담에 나오는 사천왕이라면 요거죠. 마스터 건담, 월터 건담, 그랜드 건담, 건담 헤븐즈 소드. 간단히 각각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스터 건담은 제13회 건담 파이터에 출전을 한 네오 홍콩의 모빌 파이터고요. 건담 파이터는 마스터 아시아. 쿠론 건담에서 뛰어나왔지만 자세한 사항은 불명이라고 합니다. 일단 디지세포에 의해서 쿠론 건담이 변이 된 기체라고 하고요. 쿠론 건담이 킹 오브 아트의 기체인 셔플아트의 자네로 구성된 기체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셔플 동맹의 기체가 진화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월터 건담, 네오 스웨덴의 노벨 건담이 디지세포로 변화한 형태고요. 보호 형태로 양 몸통 좌우에 있는 방구형 장갑을 다리를 접은 뒤 닫아서 이제 장갑 밖에 붙은 양팔만 내밀어서 이제 고속 회전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물어뜯거나 하는 등의 이 변칙적인 공격을 행했던 기체입니다. 노벨 건담의 모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월터 건담. 그리고 다음이 그랜드 건담, 네오 잉글랜드 대표인 존 물 건담이 디지세포에 감염돼서 진화한 형태고요. 무장은 양 어깨에 두문씩 총 4문의 스피어 앤드 핸드 캐논,
이 핸드 캐논이라는 게 참 웃기는데, 손에 캐논포가 달려서 핸드 캐논이 아니라 진짜로 손을 발사하기 때문에 핸드 캐논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이제 손을 수납한 다음에 손목에 장식을 펴서 땅에 내려디디면 앞발이 되고요. 캐논포의 뿔을 열고 손을 꺼내는 것으로 거대한 코끼리 형태로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기체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헤븐즈 소드, 네오 이탈리아의 네로스 건담이 디지세포로 변한 형태고요. 특이하게 이제 비행 형태로 비행이 가능한 가변형 기체입니다. 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농락할 수 있는 그런 기체고, 원본 기체인 네로스 건담에서 보여줬던 발차기 공격이 더 강화되었다고 해요. 네, 요렇게 4,000화 살펴봤습니다. 오준현님의 질문, 더블 바렛 리뷰 가능한가요? 일단 사이트 리뷰는 되어 있습니다. MG, HG, 크게 묶어서 SD까지 사이트 리뷰는 되어 있고요. 영상 리뷰는 지금 저희가 요청받은 게 꽤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못 해드릴 건 없긴 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기다리시면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레바툰님의 질문, 도색 후 먹선을 넣어야 하느냐, 도색 후 데칼에 붙이면 잘 떨어지느냐, 스티커 위에 데칼 붙여 상관이 없느냐, 퍼티 보관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죠. 도색 후 먹선을 넣어야 하느냐, 먹선을 남기시려면 당연히 도색 후에 하셔야겠죠. 미리 먹선 넣어봐야 도색을 하면 그 위에 도료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도색은 마지막에 하셔야 되고, 먹선을 마지막에 하셔야 되고, 도색 후 데칼을 붙이면 잘 떨어지느냐, 이거 같은 뭐 도료가 이제 막 여기저기 뭉쳐서 잘 퍼져 있다면, 또 데칼을 꼼꼼하게 잘 붙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여기에 마감제도 한번 하시면 걱정이 없죠. 보통 도색을 하시면 이제 도색 벗겨지는 것 때문에 마감제를 뿌린 경우가 많으니까 자연스레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티커 위에 데칼 붙여도 상관이 없나요? 잘 붙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퍼티 보관, 밀봉을 하셔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밀봉 하셔야 돼요, 꼭. 다음 이정우님의 질문, 건담 버체랑 건담 스트라이크 프리덤 중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등급을 안 써두셔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같은 등급이라고 놓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MG는 버체가 MG가 없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일단 HG로 가거나 1대100으로 갈 경우에는 시드 쪽 그쪽이 프로포션 등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버체가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대100 버체 같은 경우에 나들이 환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좀 세운다 그러면 버체 쪽으로 무게를 좀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김기운님의 질문, 일반판과 리마스터판이 무엇이 달라졌느냐, 작화 차이를 잘 모르겠다. 실제 에피소드 리뷰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좀 놓고 비교를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상 큰 변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기 좀 힘들고, 화면이 예전 이 4:3 비율에서 16:9 비율로 바뀌었고요. 고코데지 신작화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2화 기준으로 이제 키라가 아모 슈나이더로 진을 격파하는 장면, 같은 장면이지만 확연히 다르죠. 화질부터도 이미 살짝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이렇게 좀 더 작화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몇 화였느냐, 일반 기준으로 38화 기준으로 이제 에일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크 대거를 이제 격파하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리마스터판에서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로 바뀌어서 나왔었죠. 전체적으로 작화라든지 이런 화질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런 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장면들이 솔직히 크게 바뀐 점이 없어서 일부 장면을 빼면 솔직히 체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병찬님의 질문, MG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스트라이크 프리덤 풀버스트는 다른가요? 어떤 게 다른가요? 엄연히 다른 제품이죠.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저거 뭐시기냐, 풀버스트 같은 게 한정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 생산이었기 때문에 한정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제품에서 차이점이라 한다면 관절, 설정에 맞춰서 노출되는 관절 부위를 금색 맥기 코팅으로 재현을 했고, 또 전용 스탠드랑 드래곤 이파트 파츠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진을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다르게 좀 더 구성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김혜빈님의 질문. 잡지부록 재판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라고는 딱 꼬집어서 말하기 힘든데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정판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계 놓치면 또 구하기도 어렵고요. 일부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잡지부록 나왔던 물건을 정식 제품 안에 넣어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긴 했는데, 뭐 시나즈 바주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게 종종 있긴 했는데, HG 잔라이저랑 풀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HG 더블 라인업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발매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같은 질문이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상성님의 질문. 그동안 리뷰하신 프라보가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 5월 23일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락앤락통,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에어캡과 함께 보관을 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보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서동찬님의 로보톤 시리즈 자주 할 계획은 없느냐? 지금 저희가 이제 건프라에서 이제 비건담 계열들, 뭐 피규어나 뭐 디스타일, 랜드로이드, 기타 등등, 이제 뭐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골고루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좀 자주 한다는 거는 살짝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스케줄 자체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유세연님의 질문. 일단 뭐 질문은 가감히 생략을 해드리고,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회사의 사원으로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수익 관련은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솔직히 이 건담 올릭 운영을 하면서 얻는 수입은 현재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나오시는 광고 수익이 현재로서는 전부입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직접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건프라 샵과 뭐 제휴를 맺어갖고 적립금을 받는거나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얻는 수익은 그게 전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금도 뭐 유명한 뭐 대도서관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많이 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익 운영 자체는 일단 저희가 회사 처음에 모아놨던 회사 자본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뷰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수입이 현재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현성님의 질문. 이거는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도대체 질문이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건담 제12호의 블루와 같은 검을 가진 건중 빨간 검은 어떤 이름임? 무슨 번역기 같은데 이건 정말 뭐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도 전혀 모르겠고요. 그 위에 이정우님 장단점 알려주세요라고 써있는데 도대체 무엇의 장단점인지 앞부분이 빠져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근님의 질문. 저 잘생겼냐고요? 이거 참 본인 입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말하기 참 난감한 질문류 같은데 그냥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양철우님의 질문. 재룡님의 닉네임 재룡. 이의 재룡입니다. 황제 제자의 용자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왔던 질문이니까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임재우님의 질문. 레이지와 아이라의 이야기, 그 뒤로 나온 이야기,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언급된 내용이 없었고요. 후속작인 트라이에서의 재등장 가능성, 뭐 일단 시대과는 같기 때문에 뭐 깜짝 출연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나온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이건 정말 본편인 트라이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김정아님의 질문. 리뷰할 때 사는 프라모델은 주로 어디서 사나요?
오너프라이션 가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예, 뭐 건담 베이스, 아세마비, 조이하비 등등, 예, 오너프라인샵 가리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있다면은 그냥 찾아서 비교적 어떻게든 싼 가격을 찾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병찬님의 질문, 액션 베이스 2의 MG 올라가나요? 네, 요거 액션 베이스 2. 일단 액션 베이스 2가 144분의 1 스케일의 HG에 맞춰서 나온 만큼 일단 1대100 스케일이라서 덩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프레임이나 각종 이런 기믹들 때문에 무게까지 더 무겁기 때문에 솔직히 좀 올리긴 어렵습니다. 예, 안 올리시는 게 낫고요. 굳이 올리셔야겠다라 그러면은 V 건담 같은 좀 작은 사이즈라면 어떻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반적인 MG, 특히나 대형 HG도 액션 베이스 2에서는 좀 못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일반적인 MG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관돼서 액션 베이스 3는 뭔가요? 네, 요게 액션 베이스 3입니다. 예. HG나 IG급에 사용 가능한 스탠드고요. 예, 다른 액션 베이스와 차별점을 둔다 그러면 일단 모양새부터 확연히 다르죠. 예, 바닥부에 지금 저기 건프라 종이 꼽혀 있는데 거기에 뭐 사진 같은 거나 이미지를 출력을 하신 것들을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배경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평면으로만 놓지 않고 이렇게 경계에 들어서 경사지게도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더 독특한 스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조창우님의 질문, GL 레콘기스타는 대충 어떤 시대에서 진행이 되는가? 일단 공식적인 언급은 우주세기의 다음 세기인 리길드 센츄리로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행 영상이 나오면서 토미노 유시키 감독인 토미노 유시키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주세기 기준에서 1000에서 2000년 정도 뒤라고 해요. 예, 그렇게까지 문명이 시대가 바뀐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예, 일단 토미노 유시키 감독 언급은 우주세기로부터 1000에서 2000년 뒤라고 합니다. 명칭은 리게이드 센츄리.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건프라에서 버카란 무슨 뜻인가요? 특이점이 있나요? 버카는 뭐가 있나요? 네, 뭐 다른 분도 이미 달아주셨는데 카토키 버전이란 뜻이죠. 예, 건프라 디자이너, 건담 디자이너인 카토키 하지메가 직접 디자인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나와있던 기체들도 이제 그 카토키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리파인을 해서 나올 경우에 이제 해당 기체명 뒤에 버카라고 붙여서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점이라면은 일단 프라들은 요정도, MG 기준으로 한 요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올 이제 하이뉴 건담부터 시작해서 MG에서 이제 건담 버카, 뭐 신한주 버카, 유니콘 버카, 벌 버카, V 건담 버카 등등, 네, 꽤 많은 버카 제품들이 있고요. 특이점이라 그런다면 일단 데칼이 많다. 정말 더도 말고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데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이너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예, 메인 핵심은 데칼,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아까 나왔던 질문이니까 또 넘기도록 하고, 다음 이제 이휘림님의 질문, 건담 헤드에 있는 사격 보정용 카메라와 메인 카메라 그리고 보조 카메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예,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이신데, 이거는 좀 건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제 각 부 명칭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건담 매뉴얼인데요. 지금 1번이 메인 카메라고, 이제 3번이 멀티 센서, 그리고 예, 눈 부분이 이제 듀얼 센서, 이렇게 이름 명칭이 붙어 있죠. 그리고 프리덤, 예, 3번 자리, 이마에 있는 3번 자리가 이제 메인 카메라, 마찬가지로 눈 부분은 듀얼 센서, 서브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메인 카메라들은 대부분 이제 이마 정수리 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위치한 것이 메인 카메라고, 보조 카메라가 이제 흔히 말하는 눈 부분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 보정용 카메라는 글쎄요, 그 라이플에 있는 그거를 조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건담 얼굴에 있는 턱 부분에 있는 그 붉은색 기둥, 예, 턱, 예, 요거는 돌기형 외부 스피커라고 합니다. 예, 전혀 스피커 같이 보이지 않은데
설정상 스피커라고 해요. 근데 굳이 왜 이런 형태로 달았는지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요 정도라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나왔던 질문이고, 예, 건담들의 블레이드 안테나는 어떤 용도인가요? 예, 다시 또 이 건담 얼굴 좀 꺼내보고, 예, V자 안테나, 예, 형태는 뭐 건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건담 일단 각종 로봇들이 이제 이마에 V자 형태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블레이드 안테나죠. 예, 뭐 단순히 뿔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통신 관제를 위한 안테나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디자인적으로 그냥 붙여놓은 장식에 불과하다고 해요. 예, 말 그대로 거칠해. 일단 기동전사 건담 이후 밀리터리 설정이 좀 붙은 리얼 로봇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기에는 원래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이 V자형 장식이 왜 붙었는가, 예,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설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건담 계열 중에서 이 V자형 블레이드 안테나가 없는 기체도 있긴 하죠.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08소대의 EGA 같은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정말 안테나처럼 길쭉하게 쏟아있는 안테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기체 중에 안테나가 좀 큰 기체는 지휘관기라고 통신 성능을 강화했거나 전자전 특화 기체라는 이런 설정도 붙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통신 안테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댓글에 빌드 스트라이크 추천한다고 달려있고요. 자, 하이뉴 나오는 시리즈 무엇이냐도 다 댓글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요정도에서 유튜브 댓글도 쭉 살펴봤습니다. 아, 엄청 많네. 다음은 이제 사이트 쪽에도 질문 달아주신 것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타마이너스님의 질문: 폰과 세차나는 같은 시기에 서세스의 소년병단에 있었습니까?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뭐 인물 리뷰 시간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일단 폰스파크에 대한 설명이랑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18살 남성, 솔레스탈 비잉이 아닌 페르시테 소속의 마이스터, 건담 마이스터고요. 솔레스탈 비잉 사상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으며 작중 태도도 상당히 반항적이라고 합니다. 범죄자로서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건담 조종이나 필요할 때가 아니면 늘 수갑으로 손을 묶고 있고, 목에도 도주 방지용 폭탄이 들어간 목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솔레스탈 비잉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이유는 이제 있는 이유가 세계를 향해 싸움을 거는 게 재미있어서라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진 캐릭터고요. 서셰스와의 접점이라면, 이제 우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선천적으로 이제 가혹한 노동 환경 하에 발생한 사고로 이제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나이에 테러리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셰스랑 함께 활동을 했다라는 언급이 있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시기였는가와 이제 세츠나와의 접점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서셰스랑 같은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만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 아일라 유르키아이네님의 질문: 건담 에이지는 왜 인기가 없나요? 아, 참 민감한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잡았던 소년층이랑 그 밖에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못했고요. 또 특이하게 이제 기존 팬층에게만 어흥을 얻었습니다. 원래 이게 새로운 소년층들을 이제 팬으로 잡기 위해서 기획을 했던 시리즈인데, 오히려 기존 팬층에게만 호응을 얻었었고, 또 기존 이제 10대에서 20대에 맞췄던 스토리를 이제 건담 대상 연령층을 좀 아래로 낮춰버린 탓에 또 팬들이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애들용이라고는 하나 설정이나 이야기 전개의 현실성이 떨어져서 공감하기 힘들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뭐랄까, 스토리의 개연성이 좀 뭔가 좀 부족한 느낌도 있었고, OST만은 정말 좋았는데 후반부로 넘어갔을 때나 이제 초반부 이야기가 조금 좀 재미가 떨어졌다 그래야 될까. 개인적으로 아셈이 나왔던 2세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1세대랑 이제 3세대 쪽부터 3세대부터 뭔가 좀 심하게 망한 느낌이 좀 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불안은 좋았는데 말이집니다.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망했죠, 결과적으로. 다음 부기맨님의 질문: 제타랑 제타 3호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타 3호기 흔히 화이트 제타라고 부르는데, 뭐 댓글에도 이미 좀 답변이 달려있긴 하지만 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체 영화인 건담 신체형 0087 그린 다이버즈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스토리상 우주세기 87년 12월 6일 호화 우주역에선 프로스페로호 대기권 낙하 사건 때 이를 구조한 카라바 소속의 모빌 슈터라고 해요. 형식 번호 말미에 3이라는 숫자 및 3호기라는 명칭은 어디까지나 기체 서역의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지, 제조 순서로 따진다면 이제 카미오가 조종했던 제타 건담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제 극중에 등장할 당시에는 아직 정식으로 카라바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평가 시험 중이었다고도 하고요. 대기권 내에서 주력으로 사용할 가변 모빌 슈트의 구입을 검토 중이었던 카라바의 주문에 맞춰서 이제 수많은 추가 장비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에우고의 제타 건담은 동일한 기체이면서도 형상이나 장갑색 등의 세부 외형이 좀 달라졌고요. 이 처음 등장했던 프로스페로호 사건 당시에는 성층권 요격력 추가 부스터를 시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카닉 디자인과 컬러 디자인은 후지타 카즈미 씨가 담당을 했고, 프라모델로는 이제 MG로 처음에 제타 건담 3호기라는 최초 모형화가 이루어졌고, 조립 설명서를 통해서 이제 공식 스토리라인의 기체가 아닌 패러렐 월드의 기체로 이렇게 제안을 뒀죠. 네,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로크마크님의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넥스 말씀하시는 거죠. 페넥스. 본편의 만화에 등장 안 합니다. 건담 프론트 도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담 프론트 도쿄에 있는 돔 G에서 상영한 이 기동전사 건담 UC 1 오브 72에 등장을 합니다. 돔지 특성상 이제 DVD나 이런 영상 매체로 발매를 안 하기 때문에 보려면 현지에서 가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셨던 더블호라이저 실드 장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MG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렇고, HG 더블호라이저는 요렇고, 혹시나 해서 SD 이렇게 실드 장착 기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손목 부위랑 이 접속 파츠 아니면 이제 접속 부분,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솔직히 왜 안 껴봐지는지를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원인은. 그리고 다음 부기맨님의 질문, 일본 반다이 공장 생산 예정표는 어디서 참고합니까? 이 반다이 합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 중에 지금 화면에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에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 PDF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 내역표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댓글로 아예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더불어 세브소드 G 리뷰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춘지님의 질문, 제일 좋아하는 HG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하이뉴 건담 좋아하고요. 다음으로 재룡님은 더블호라이저 진소드 3, 그리고 스트로스님은 짐 커스텀, 그리고 아트만 K님은 헤비함즈 커스텀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러블리 아일라,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건담의 설정어와 설정을 좀 알려달라.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요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가 알고 있는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는 요건데, 간단히 설정을 좀 보자면, 외전 기획물인 기동전사 건담 시드 MSV에서 설정이 만들어진 라이트닝 스트라이커를 장비한 형태입니다. 이게 건담 시드 메카 컨테스트를 개최한 합의 재팬에서 채택된 일반 공모 작품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해요. 당시 이걸 만들었던 모델러의 생각은 중장갑 플러스 공기동이었는데, 공기동 형태는 이미 L 스트라이커로 시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디자인 스태프에 의해서 약간의 개량과 수정이 가해졌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나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이 답변 끝났습니다. 참 다양한 질문, 참 답변도 곤란한 질문도 가끔씩 섞여 있는데 난감하긴 해요. 매번 보는 거지만 30분을 넘게 말을 했더니 살짝 숨이 가쁘기도 한데,
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자 마치도록 하고요. 네, 8월 15일 광복절. 예, 뭐 빨간 날이라고 그냥 무작정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오늘이 무슨 날인가도 한 번쯤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지는 즐거운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2주 뒤에 여러분들의 질문 한꺼번에 또 모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